이게 시험에 다시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문제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물어보죠. 근데 가만 보니까 서술 아니면 묘사 이런 거잖아요. 1번 서술자를 교체하진 않지. 계속 누구예요? 계속 나예요. 그리고 만약에 교체가 되면 알아두면 좋아. 만약에 교체되면 입체적 구성이라고 해도 돼요. 알아두면 좋은 거는 뭐냐? 자, 입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둘 이상이면 다 입체야. 그러니까 얘기 한번 예를 들어 볼까? 흥부가 있고 놀부가 있다면 어느 게 더 평면적 인물이고 어느 게 더 입체적 인물이에요? 힌트는 요거 둘 이상. 누가 평면적 인물, 누가 입체적 인물. 누가 입체, 누가 평면. 둘 중에 하나. 짝지면 되지? 누가 평면적 인물 같아요? 힌트는 요거야. 서술자가 교체가 되면 둘 이상 나오니까 입체적 구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인물로 볼 때 누가 평면적, 누가 입체적. 가끔 이 얘기 나오거든. 누가 입체적인 인물이에요? 누구요? 둘 중에 하나. 누구? 말로 해. 누구요? 누가 입체적 인물이냐? 놀부예요? 흥부예요? 흥부냐 놀부냐? 아이씨 넘어가. 그럼 하지마. 아이 귀찮아. 나도 귀찮아. 지금 힘들어. 넘어가. 에이씨 몰라.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뭐. 자, 2번 공간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성격도 변하지 않고요. 공간도 바뀌지 않아요. 묘사도 별로 없습니다. 3번 작중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인물의 말과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제일 정확하죠. 물론 주인공 시점은 아니지만 관계없잖아요. 인물의 말, 행동 내가 전달하는 거니까. 니네들 물어보는 대답 안 하면 다 넘어갈 거야. 니네 관심 없다고 치고 넘어갈 거예요. 독백과 대화의 반복적 교차. 이거는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인물의 내면 갈등과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을 나란히 배치한 거 아니지. 그걸로 인해 갈등 해결 실마리가 제시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아니겠죠. 답 3번이에요. 40번 보기는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1번 나는 기범이 A에 참여한 이유를 E가 끝난 뒤에야 알았다. 이거 왼쪽에 보면 왼쪽 단 가지고 다 푸는 거거든요. 1번은 근거가 중략 줄거리 바로 위에 있어요. 나는 사건이 끝난 한참 후에야 기범이 어째서 거사의 중임을 자청했는가를 깨달았다. 왜 깨달아요? 얘는 실패할 거를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거사도 해야 되고 마무리도 해야 되고 동료들도 살려야 되고 그래서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거겠지. 그 방법이 뭐예요? C, D, E를 순차적으로 외치는 게 방법이었지. 조선만세 외치면서 거사를 했고 일본 만세를 외치고 대동아 만세를 외치면서 자기 동료들을 살렸고 그거를 이제야 알았던 겁니다. 1번은 맞고요. 나는 B에 대해 오히려 안도감 느꼈다. 본문에 있던 거야. C를 듣고 모든 사람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대로 있죠? 헌병들은 기범이 D를 행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가 아니라 몰랐지. 몰랐으니까 의아했고 칼자루에 손을 댔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뭔가 하면 잡아가려고 했지.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지. 답은 4번이에요. 5번도 나와 있는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41번이요.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왼쪽에 A 거기 다시 봐요. 무사와 악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무사와 악사는 서로 경멸하면서도 서로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무사는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없고 악사는 누군가가 있어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고 둘의 관계를 잘 설명한 게 A잖아요. 2번이 제일 좋죠. 다른 대상에 빗대어 무사와 악사에 빗댔지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맞죠? 2번이에요.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 미음을 감상한 내용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긴 하는데 3점이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1번 볼게요. 보기부터 봐요. 정의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침묵하다가 뒤늦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것처럼. 핵심 단어는 처럼. 첫 번째. 다 끝난 다음에 다하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이념보다는 생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식인이 등장.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식인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처럼. 두 번째도 지식인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거지만 이거는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둘을 다 비판하는 것이다. 주제잖아요. 1번. 세상이 편안해진 후에야, 맞죠? 후에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기억이 제일 좋은 얘기예요. 뒤늦게 자신의 지금 다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다. 2번은 왜 안 돼요? 현실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현실에서 외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귿 아무것도 하지 살아남은 것은 생계유지 무책임한 모습이다. 아니지, 생계유지는 하는 거잖아. 디귿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넌 뭐 했냐? 우린 살아남았다. 그래, 살아남았다. 생계잖아요. 생계. 리을 정의의 몫을 대변한다. 그럴 리가요. 마지막에 미음이요. 이념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인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거니까요. 답은 틀렸지. 답은 1번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거는 고전 소설입니다.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43번 잠깐 볼게요. 43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43번이 현대소설이라면 되게 쉽다고. 그냥 윗글에 대한 설명이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게 만약에 현대소설이었다면 되게 쉬웠겠지. 근데 이게 왜 어렵느냐? 고전소설이기 때문에 어렵지. 근데 왜 고전소설인데 어렵냐? 니네가 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어렵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해요. 이해를 하면 돼. 선생님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소설만 잔뜩 읽어봐. 그러면 읽힌다고. 읽히면 찾을 수 있어요. 특히나 1번 봐. 외양 묘사가 있느냐를 찾아야 되고요. 인물의 성격이 있느냐 찾아야 돼요. 하지만 고전소설에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 뭐 혹부리 영감 얼굴 이상하니까 혹 되게 안 좋게 생겼다. 가능하거든. 문제는 뭐냐? 찾기가 쉽지 않아요. 2번. 요약적 서술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고전소설엔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와. 하지만 이것도 니네가 못 찾으면 끝이야. 3번이요. 서술자의 직접 개입도 엄청 많아요. 하지만 발췌가 안 되면 끝이에요. 4번이요. 잦은 장면 전환도 역시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다고. 그리고 장면 전환이 잦으면 긴박한 분위기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찾아야 돼. 5번. 꿈과 현실 교차하는 것도 은근히 많아요. 고전 소설에. 그리고 이거 꿈과 현실 좀 전에 얘기 또 나왔네. 물어봐야겠다. 또 나왔네. 입체. 다시 물어볼게요. 또 나왔으니까. 사실은 또 나올 줄 알고 아까 무시한 건 아니긴 한데. 2개 이상을 입체라고 합니다. 여기는 꿈과 현실이 교차가 됐기 때문에 2개가 나왔지. 꿈이라는 차원이랑 현실 차원이 2개 나왔죠. 그래서 교차예요. 그러면 또 다른 거 물어볼까? 놀부 흥부 말고요. 놀부 흥부밖에 없는데? 마땅한 게? 누가 입체적 인물이에요? 또 나왔다 야. 둘 중에 누가? 짝짓기 할까요? 누가 입체일까요? 누가 평면이고? 누가 입체예요? 이거 짝대기가요? 아니면 크로스가요?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짝대기로 가요? 크로스 가요? 크로스 가요? 짝대기 가요? 크로스 오른손 짝대기 왼손. 시작. 크로스 오른손 짝대기 왼손. 손 그렇게 치사하게 하지 마. 선택을 해요. 크로스 오른손 짝대기 왼손. 이게 왼손, 이게 오른손. 똑같지 않아? 달라. 똑같을 리가 없잖아. 보자. 김진수 손 안 드는데? 왼손 오른손. 빨리 골라. 다 기다리잖아. 뭐요? 놀부가. 봐봐, 수업을 안 들으니까 하나도 모르잖아요. 입체라고 하는 건 2개 이상이라고 이야기했지. 인물을 물어보죠.
인물을 물어보면 인물을 판단할 때 우리는 그 차원을 뭘로 보느냐? 성격으로 봐요. 놀부 성격 어때요? 처음에 나쁘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착해지지? 성격 몇 개 나와요? 2개지? 놀부가 입시적 인물이에요. 흥부는 처음에 착했고 나중에도 착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함이 없지? 그러니까 평면적 인물. 좋고 나쁘가 아니야.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입체라고 하는 건 무언가가 2개 이상이냐 3개면 당연히 입체고요. 니네 이거야. 그려보면 돼요. 평면보다는 이거 물론 이것도 평면이긴 한데 물론 니네가 수학에서 입체할 때는 이게 3차원 나오긴 해야 되지만 문학 같은 데나 국어 같은 데서 입체라고 이야기하는 건 2개를 얘기하면 돼요. 평면은 하나, 입체는 둘. 서술자가 2 이상 나온다. 입체적 구성. 꿈과 현실이 교차된다. 입체적 구성. 당연히 액자식 구성도 입체적 구성. 왜? 뭔가 2개 이상이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돼. 근데 이것도 어쨌든 고정수 되게 많거든요. 답은 3번인데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읽으면 돼. 처음부터 하나씩 읽으면 돼요. 시간이 꽤 걸리지만 니네 이거 같은 경우는 대충 품을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고요. 자, 먼저 이거부터 풀어볼게요. 43번의 답이 3번인 거는요. 나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외양묘사를 통해 성격 드러내는 거 안 나오고요. 요약적 서술 안 나오고요. 잦은 장면 전환은 나온다고 볼 수 있지만 근데 그 긴박한 거랑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4번에 5번에 교차도 없고요. 자, 찾아볼게요. 서술자의 직접 개입은 2군데 나와요. 어디랑 어딜까요? 127쪽에 하나, 128쪽에 하나. 127쪽부터 찾을까? 127쪽에 어떤 게 서술자의 직접 개입일까? 서술자의 직접 개입에 속하는 게 127쪽에서 어디쯤? 어디쯤? 대략 중간? 아닌데 중간까지 가면 안 돼요. 앞쪽 어디에? 서술자가 판단을 내려주면 되는 거야. 앞쪽에 어디요? 위에서 8번째 줄. 아무리 알고자 한들 옥경의 선관이 가졌던 보배라는 것을 누가 어찌 알겠느냐. 이거 서술자가 답해주는 거 맞지? 위에서 임금이 야 이거 뭐냐 세상에 없는 거 아니야 했더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 서술자가 야 그걸 얘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게 일단 서술자 개입 첫 번째예요. 뒤에 128쪽에서는 어디일까요? 이게 니네한테 약간 힌트를 주는 게 하나를 놓칠까봐 2개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128쪽에는 후반부 쪽에 나와 힌트를 주자면 128쪽에는 어떤 게 서술자의 직접 개입일까요? 후반부, 뒷부분 어디? 밑에서 몇 번째 줄? 한 7, 8번째 줄. 뭐라고 나와요? 검은 고는 손으로 타니 그 소리의 맑고 아름다움이 해선보다 더 하더라. 누가 판단해요? 서술자가. 서술자가 듣고 있더니 야 이거 해선보다 더 하는데? 라고 판단 내리는 거라고. 둘 다 동시에 들은 건 서술자밖에 없습니다. 서술자가 야 이거 더 잘하는데? 라고 하니까 이것도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2군데나 나오죠? 답은 3번. 44번은 윗글에 대한 이해 똑같은데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은 주로 서술 방식 쪽이에요. 그리고 윗글에 대한 이해는 내용일치에 가깝다고. 내용을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43번, 44번 둘 다 뭐예요? 니네가 정확히만 읽으면 쉽게 풀 수 있다고. 물론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는요. 2번 볼게요. 부인은 해선의 연주를 듣고 해선이 주봉과 인연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확신하고 있대요. 2번에 바로 왼쪽을 보세요. 저 옥저와 검은고를 주시면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해선이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부인이 옥저 검은고를 내주시니 해선이 받아가지고 한번 불어보았다. 불어봤대요.
부인이 그 부는 소리를 들으니 주봉과 같이 부는지라 부인이 더욱 슬퍼하다가 왜 슬퍼해요? 주봉하고 똑같아. 자기 아들 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기 아들 부는 거 똑같으니까 아들이 생각이 났겠지. 주봉을 생각하고는 옥저 검은 고를 내어주며 말했다. 죽은 자식 생각하 주는 것이니 부디 자주 들러주시오. 뭐예요? 똑같으니까 주는 것뿐입니다. 우리 아들이 연주한 것과 네가 연주한 게 똑같아. 그래서 주는 거야. 단 가끔 와서 노래 좀 들려줘. 이거인 거지. 부인이 둘이 부자 관계인 걸 알기 때문에 확신해서 야 이거 우리 손자인가? 이러고 준 건 아닌 겁니다. 되게 뻔히 나와 있죠. 답은 2번이에요. 나머지 다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 거. 주봉조는 주여득, 주봉, 주에는 3대를 중심으로 한 이산. 갈라지죠? 실현, 격정, 상봉. 맞나요? 서사구조를 가진 작품이래요. 주봉조는 신물, 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 획득, 그 검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 찾기. 아들이 아버지 찾죠? 위기 극복 과정, 극복하죠? 우연히 반복, 전기성이 두드러지는 등의 비현실적 요소를 넣어서요. 독자를 큰 흥미를 갖게 하였다. 신기해야 재밌는 거 아니냐? 맨날 다큐멘터리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면 거린이 되어 떠도는 건 실현, 죽을 위기에 처한 주봉을 살려준 건 비현실적. 옥황상제가 있지 않잖아? 없잖아요. 옥저 검은고를 통해 만나는 건 상봉의 매개물. 그래 둘이 신기하잖아. 왜 너 나랑 똑같지? 너 내 거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혜선이 주봉의 어머니 머물고 연애 만나는 장면 우연히 반복된다.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우연이에요. 알아도 고전소설은 주로 우연, 현대소설은 주로 필연. 차이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알아두면 나쁘지 않아. 내가 배를 타러 갔는데 건너려고 배를 타러 갔는데 갔더니 배가 없더라. 근데 갑자기 호련히 배가 나타나서 탈 수 있었다. 이게 고전소설. 현대소설은 한참 전에 내가 배를 타고 출발하였다. 이게 나와요. 그러고 얘가 나타나겠지. 배가 없더라. 아까 출발한 배가 도착했다. 이게 필연. 고전이랑 현대는 결정적인 차이는 그런 거야. 우연히 반복되고요. 자, 5번. 혜선이 부인을 만나 주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과거를 치를 생각이 없어진 것은 이게 정기성이랑 무슨 관계 있냐? 니네들 시험 보기 싫으면 안 보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지. 이게 무슨 비현실적인 요소는 아니야. 시험 보러 갔다가 왜 포기해요? 비현실적이에요? 그런 거 없잖아. 니네 수능 보러 갔다가도 포기하고 나올 수 있죠. 충분히 현실적이야. 답은 그래서 5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어디를 피느냐면요. 145쪽이요. 껐다 켜봐. 껐다 그냥 바로 켜. 자, 이제 11월 거